유리새장. 새장 안에 어린 새. 1982년 봄 김포의 하늘은 맑다. 아침부터 재호는 방 안 이곳저곳을 반짝거리는 눈으로 왔다 갔다 한다. 뭔가 설레는 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재호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이틀 후면 재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다. 엄마, 그럼 나 이제 학교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재호 이제 학교 가서 노래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는 거야. 진짜? 엄마, 나 가슴이 너무 둥당거려. 엄마, 영숙은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 아들이 학교 가서 처음 만나는 상황들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2년 전에 이곳 김포로 이사 오기 전 이 가족은 영등포에 살았었다. 재호가 그곳에서 시원이라는 여자아이에게도 맞고 다녔던 것을 알고 있는 영숙은 학교에서 재호가 또래 아이들에게 이물감 없이 어울릴 수 있을지가 무척 걱정이다. 재호야, 이리 좀 와봐. 어? 왜 엄마? 여기 잠깐 앉아봐. 재호는 영숙의 손이 이끌려 방 바닥에 주저앉는다. 연탄불로 지펴놓은 바닥, 우풍으로 서늘했던 방 공기와 달리 엉덩이로 따뜻한 기운이 스미듯 올라온다. 재호야,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알았어? 내가 어떻게 틀린데? 엄마가 재호한테 늘 했던 말 기억하니? 너는 누구 백성이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영숙의 말에는 그러나 약간의 단호함이 붙어있다. 아, 하나님 백성. 재호가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재호는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야 돼. 애들하고 싸워서도 안 되고 나쁜 일에 휩쓸려서도 안 돼. 알겠지? 알았어, 엄마. 그랬다. 재호의 가족은 독실한 하나님의 증언 단체의 일원이었다. 영숙은 재호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우길 원했다. 사실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단체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긴 했지만 영숙은 재호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보호받고 성숙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영숙이 재호의 손을 좀 더 힘있게 잡고는 이렇게 말한다. 재호야. 응, 엄마.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알아? 글쎄, 교실에서 한글 먼저 배우나? 아니, 운동장에서 조회부터 하는 거야. 그게 뭔데? 그러니까 입학식이라고 해서 운동장에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인사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조회 시간 처음에는 아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라고 할 거야. 아, 예전에 엄마가 얘기했었던 거? 응, 엄마가 그때 뭐라고 했지? 국기에 대한 경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렇지. 아유, 우리 재호 기억력도 좋네. 근데 그게 왜 나쁜 거야?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싫어하시거든.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붙이는 거는 우상 숭배니까 나쁜 거야. 아, 그런 거야? 알겠어.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하건 선생님이 뭐라고 하건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웃으면서 대답하는 재호가 영숙은 대견하기만 하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재호는 엄마인 영숙이 하는 말이라면 너무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던 것이다. 한때 재호를 가졌을 때 영숙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 수면제를 다량 먹고는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었다. 자살이 실패로 돌아간 후 영숙을 살아있도록 지탱해 준 것은 재호에 대한 생각이었다. 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꿋꿋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눈물을 훔치며 마음 다잡기를 여러 번 했다. 이후에 딸들인 연아와 지우가 태어나긴 했지만 영숙의 마음 가운데서 재호는 정말 그 누구보다 각별한 존재였다. 영숙은 남편 석빈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3남매를 키웠다. 재호와 연아, 지우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 가운데서도 구김살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영숙과 석빈은 이 모든 게 종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온 가족 모두가 끈끈한 정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 종교의 힘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두고 볼 일이었다. 아직 아이들은 너무 어렸고 영숙과 석빈은 살림살이를 이어가기에도 너무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틀 뒤 재호의 입학식. 새로운 초등 입학생들은 이름표에 손수건을 왼쪽 가슴에 붙이고 운동장 한쪽에 줄을 맞춰 섰고 전교생들도 모두 나와서 대열을 만들고 있었다. 신입생 엄마들도 운동장 한쪽에서 물끄러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조회는 국민의례로 시작되었다. 조회대에 올라있던 교무주임 교사는 학생들을 향해 소리쳤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전교생이 300명 남짓되는 조그만 초등학교. 전교생 모두가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며 경례를 하고 있을 때 재호는 그냥 그대로 서 있었다. 옆에 있는 아이가 작은 소리로 재호에게 소리쳤다. 야, 너 왜 안 해? 선생님 바로 뒤에 계셔. 얼른 해. 속삭이듯 다그치는 소리에도 재호는 아무 반응이 없다.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도 야, 너 뭐해? 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재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 재호가 몸을 약간 움츠린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들이 하나둘 재호에게 뭐라고 소리치면서 운동장에는 약간의 소음이 생긴다. 아이들이 약간 소란스러워지자 1학년 담임 고선용은 천천히 재호가 있는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교사 고선용은 웃으면서 재호의 손을 잡아 살포시 가슴에 얹어준다. 8살인 신입생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고 어리숙하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순간 재호는 손을 잡아 살포시 가슴에 얹어주던 담임의 손을 거세게 뿌리친다. 그리고 억지로 손을 내려버린다. 교원으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여교사였던 그녀는 순간 당황하며 재호를 잠시 쳐다본다. 그리고 짧은 격례 시간이 끝나자 교사는 신입생 대열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간다. 30초 정도의 격례 시간이 끝나고 단상에 오른 교무주임은 다시 학생들을 향해 외친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오며 학생들은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역시 재호는 애국가를 부를 때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잠시간이긴 했지만 있었던 뜻밖의 상황들 때문에 역시 노래를 부르면서도 재호를 주시하며 쳐다보았다. 재호가 서 있던 주변의 아이들이 교사의 눈치를 보며 재호를 손으로 밀치며 노래를 부르라며 다그쳤고 어디선지 모를 순간적인 발길질에 재호는 풀썩 쓰러졌다. 하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얼른 일어서는 재호. 그날의 신입생 환영 조회는 그렇게 이어졌다. 사실 어린 재호는 이미 집에서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약간 무섭게도 느껴졌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하느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라고 생각했다. 신입생 조회를 보고 있던 재호의 엄마는 아들의 그런 광경을 미쳐보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작은 소란스러움이 멀리 있었던 재호의 엄마에게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재호는 그날 있었던 일을 집에 돌아와 엄마와 이야기한다. 재호야, 아까 엄마가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잠깐 다른 일 좀 보느라고 널 못 봤었는데 친구들하고 무슨 일 없었어? 아, 애들이 국기에 대한 격려 안 한다고 쿡쿡 찌르고 밀고 그러긴 했는데 뭐 그냥 참을만 했어. 그래, 우리 재호 착하구나. 아주 대견해. 그런데 엄마, 이런 일들이 또 있을까? 글쎄, 앞으로 또 없으라는 법이 없겠지? 그치만 너는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니까 잘 이겨낼 거라고 엄마는 믿어. 알겠어 엄마. 재호가 정말 특별한 아이였을까? 사실 알고 보면 재호는 그다지 특별한 아이는 아니었다.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여리디 18살의 꼬마였던 것이다. 재호에게는 한 가지 생각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과 엄마가 싫어하는 일은 나쁜 일이고 그 나쁜 일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이다. 한 달 뒤 재호는 그런대로 또래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받아쓰기 시험에서는 언제나 100점을 받아왔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 나머지 다른 수업들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담임 교사였던 고선영도 재호의 이런 모습에 주목을 하고 있었다. 유달리 얌전하고 계집애 같은 차분한 성격의 받아쓰기 테스트에서도 늘 상위권에 있었던 재호는 아이들과 그런대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모범적이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되어졌다. 선영이 단지 마음이 좀 걸렸던 것은 재호가 종교 문제로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몇몇 가지 일들 때문이었다. 학생들에게 걷는 방위성금이나 국민의례 같은 것들에 재호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때만 되면 재호의 돌출 행동을 일러바치는 아이들에게 선영이 딱히 뭐라 대답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었다. 내심 선영도 그 일로 속을 끓이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날을 잡아서 재호를 잘 타일러 보기로 했다. 그날도 재호는 방위성금을 가져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재호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고 아무 말로도 재호를 나무라지 않는 선영에게 불만스럽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왜 우리 보고는 방위성금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안 가져오는 재호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맞아. 여기저기서 재호에 대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선영은 재호를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재호, 너 앞으로 나와. 잠시 망설이던 재호는 네라고 대답하고는 덤덤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간다. 너 왜 국기에 대한 격려도 안 하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방위성금도 안 내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배우기에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전쟁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재호야, 그런 일들은 사회를 살면서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야. 여기까지 이야기가 미치자 재호는 마치 단정짓듯 아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조금 큰 소리로 선영에게 이야기를 한다. 아무튼 선생님, 저는 죽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순간 우라가 치밀었던 선영은 재호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짝! 재호는 작은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당황한 선영은 재호를 다시 자리로 돌려보냈다. 이재호, 너 일단 들어가 있어.
선영은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해 보이는 재호의 말 때문에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도 되었다.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좀 과하게 행동한 건 아니었나 후회를 한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선영은 재호의 행동을 그냥 모아 넘기기로 한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재호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책잡을 게 없는 바른 아이였다. 그렇게 시작한 재호의 초등학교 생활은 초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 때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이어져 갔다. 재호는 학교 생활을 거듭해가면서 점점 집에서 배운 종교적 신념에 틀잡혀진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 보이게 되는 일들이 많았고 재호 역시 자신이 가진 신념을 변호하는 일에 익숙해져 갔다. 2학년이 되던 해 하루는 학교의 같은 반 친구 우종이의 엄마가 학교를 방문했다. 그때의 담임 교사는 박흥림이라는 교감이었다. 학교가 그다지 크지 않고 전체 학생 수도 300명밖에 안 되는 학교였기에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했지만 교감이 반을 맡아 담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우종이 엄마는 교실에 재호와 우종이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는 교무실로 가서 담임교사에게 찡그린 얼굴로 인사를 했다. 아이고, 우종이 어머니 아니세요? 지난번에 학교 행사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려? 우리 우종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하라고. 엄마 된 도리로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오늘 어쩐 일로 학교를 다 오셨습니까? 혹여 우종이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아니요. 그게 오늘은 우종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좀 볼 일이 있어서. 아, 그러세요? 뭐 우종이 일이기도 하죠. 선생님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아, 뭐 말씀해보시죠. 제가 협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드려야죠. 그게 반에 재호라는 아이가 있죠? 안에 있습니다. 착하고 영리한 아이죠. 우종이하고도 아주 친한 것 같던데요. 실은 그것 때문에 오늘 선생님을 뵈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재호네가 하나님의 증언교 집안인가 본데 재호가 우종이를 잡고 자꾸 종교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솔직히 저는 우종이가 재호한테 물들까봐 아주 걱정이 많아요. 재호가 공부 잘하는 건 알지만 그쪽 종교가 사람들한테 이단 소리를 듣는 사이비 종교라서요. 나쁜 길로 빠질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재호를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리고 갈게요.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학교 안 오고 싶네요. 제가 우종이 때문에 학교 행사나 이런저런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거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종이 어머니처럼 학교에 신경 써주시는 분도 드물죠. 그럼 일 잘 해결해 주실 걸로 알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소 어색하게 교무실에서의 둘의 만남은 끝이 났다.